박기영 부국장하고 팀장들 다 들어. 저기도 비서실 연락이 다 들어. 호국 부은의 달 6월 7일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옥중투쟁 4년 3개월 1530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6월 6일 66주년 현충일을 맞아서 6월 5일 호국 영령과 순국 선년들을 찾아뵀습니다. 현충원은 6월 5일 날 중앙당 행사로 치렀고 6월 6일 날은 대전 충남 시도당이 중심으로 대전 국립현충원 행사를 했습니다. 또한 부산에서는 유엔기념공원을 찾아뵙고 6.25 성전에 기여해 주신 미국을 비롯한 유엔 성전 국가에 대한 예를 갖췄습니다.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는 국립영천호국원은 6.25 참전 용사들이 묻혀 계신 곳입니다. 찾아뵙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또 자유통일이라는 또 하나는 친중 친북 불권 세력들을 처단해야 된다는 그러한 입장을 우리는 밝혔습니다. 체제가 무너지고 역사가 뒤바뀌는 이 상황에서 어느 정당, 어느 정치인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된다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켜야 된다는 그러한 입장들을 밝히는 정치인이나 정당이 없어서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6월 6일 날 영천에 있는 포원 정몽주 선생님의 고향이신 임고선을 방문했고 우리 공화당의 투쟁가인 단심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국가를 위한 충절과 충신과 역적은 그 마음부터 다른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힘든 이 4년에 행동하는 정당, 투쟁하는 정당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4년간 이렇게 싸워온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이 정의롭고 진실되고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한 투쟁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태생, 이 소위 말하는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거짓 선동 음모와 촛불 쿠데타를 통한 권력 찬탈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태생이고 그것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정통성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거짓 선동에 처음에는 속아서 두 번째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 침묵의 결과가 대한민국의 법치 사망이라는 상황이 온 겁니다. 대한민국의 법치 사망은 바로 야만의 대한민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법이 아니라 자기들 이념과 같은 사람, 피의자가 검찰에서 승진을 하는 나라, 권력기관 수사를 겁을 먹고 자기 사람들로 검찰을 구성하는 또 국회에서 의회 정치를 무너뜨리고 일당 독재로 악법을 생산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법치가 사망한
야만의 대한민국이 돼버린 겁니다. 그게 핵심은 뭐겠습니까? 진실도 외면하고 정의도 외면하고 그냥 그렇게 탄핵의 강을 건너고 탄핵을 묻어버리면은 결국 불의의 세력들한테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국민들이 깨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더 이상 법치의 나라가 아니고 야만의 대한민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한 불의의 세력들한테 지배당하는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를 얘기하고 공정을 얘기하고 평등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할 수가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집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한창인데 그 누구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불법 위법성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준석 같은 쓰레기 양아치 같은 놈들이 탄핵은 정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탄핵이 정당했다면은 촛불 쿠데타를 통한 권력 찬탈이 정당했다는 것이고 그 촛불 쿠데타에 저항하는 이 자유우파 저항 세력들은 불의의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역사의 재단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경망스러운 반체제적 운동에 재갈을 물려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이 없었으면 누가 저항을 했겠습니까? 누가 그들의 불법 정치적인 그러한 거짓에 똑바른 얘기를 했겠습니까? 결국은 무법주의가 돼버리고 기회주의자들만 대한민국에 득실거리는 그러한 야만의 대한민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2021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만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희망과 정말 미래를 걱정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드레스덴 연설과 2016년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자유통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현충일에 제가 자유통일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유통일의 핵심은 탄핵에 대한 거짓 불법을 밝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행동하는 우파정당, 양심의 소리를 또 불의와 저항하는 저항정당의 참면목입니다. 당대표부터 청렴해야 합니다. 당대표부터 행동해야 됩니다. 모든 지도부가 살신성인의 봉사의 형태로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 공화당은 더더욱 힘들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2기 당대표를 맡고 1년이 가까워집니다. 7.4 전당대회에 1년에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혁신하라는 목소리를 그대로 받겠습니다. 쇄신하라는 목소리도 받겠습니다. 혁명을 하기 위한 전초의 준비를 하라는 그 당원들의 명령도 받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젊은 인재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인사 개편을 시작했습니다. 조직 개편도 조만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깨치고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 공화당의 위대한 혁명의 길은 없는 겁니다.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억울하신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오늘도 투쟁하고 있는 서명대 동지들과 애국우파 국민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험하고 멀지만은 우리가 올바르게 가면은 그 길은 그렇게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4년간 그렇게 힘든 엄해와 협박과 회유를 받았지만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당당하게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재용 사면을 소위 박근혜 대통령 사면 불가와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두려운 거죠. 대통령 선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기가 그들은 두려운 겁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좌파들한테 부역자 역할을 했던 김무성, 유승민, 그 이준석과 같은 그 쫄개들은 더더욱 두려울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승리하는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신감금 당해서 4년 3개월 동안 한마디 말씀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좌파 정권과 배신자 역적들의 두려움을 우리 공화당은 딛고 원내 교섭단체 정권을 찾아오는 그러한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